자, 엡실론 델타 논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엡실론 델타 논법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엡실론 델타 논법이 사실 뭐 하는 그런 논법인지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미적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생겼을 때, 우리 누가 미적분 만들었냐면은 뉴턴이랑 라이프니츠,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미적분을 딱 만들었대요. 와, 대박. 그래가지고 미적분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수학에 그리고 과학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움직임에 관련된 것들을 뭐 서술을 하고 뭐 함수의 뭐 순간 변화율 뭐 이런 걸 갖다가 막 이제 연구를 하고 막 새로운 막 미분 뭐지? 미분 이거 뭐지? 막 이런 것도 이런 거에서 이 y가 뭐냐 이런 것도 찾아내고 미분 방정식이죠. 네, 이런 걸 찾아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수학이 막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이 극한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실생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와 대박이다 하는 그런 거는 딱 만들었는데 이걸 엄밀하게 이 극한이라는 게 대체 뭐냐, 미적분이 뭐 하는 거냐 하는 거를 정의하지 못한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리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이죠. 이걸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얘랑 얘를 약간 약분하듯이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얘가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고 나서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니까 얘가 2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약분하는 거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 모르잖아요 사실. 이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냥 해도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이게 진짜로 이게 x가 1로 가는데 그럼 이게 0이 될 텐데 그럼 양쪽에서 0을 나누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리미트에 대해서 뭐가 엄밀한 정의가 뭔지, 이게 대체 뭐 하는 건지 이런 걸 궁금해하는 수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코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나중에 해석학 여기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막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지 뭔지 하는 방정식인지 뭔지 하는 그런 뭐 어려운 것들이 그런 나오는 그런 아저씨가 되겠는데, 이 아저씨가 극한, 내가 극한이라는 거를 엄밀하게 정의를 해가지고 이런 미적분이 대체 뭔지, 미적분이 어떤 기저가 없는 이 근본 없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완전 근본 있게 빡 만들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냅니다. 엡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러한 상황일 때 이러한 상황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x가 l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극한이라는 거를 언어로서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극한이라고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 엡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에서 어떤 극한이 존재하는지 이걸 계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기보다 어떤 점에서 극한으로 의심되는 어떤 값이 있을 때 이 값이 극한 값이 맞냐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방식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하는 거를 문제 풀 때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문제를 풀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얘는 이제 그래프에서 극한값으로 의심되는 어떤 값이 있을 때 이 값이 극한값이 맞냐? 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 그런 논리고요. 역사적으로는 극한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그 극한이라고 써왔던 그런 것들이 이 논리상에서 성립이 되는가 라는 거를 이 논리를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극한이라고 한다면은 새로 어떤 극한이라는 거를 어떤 함수의 극한을 정의할 때 이 논리에 맞게 한번 이 논리를 적용시켜 보면 맞구나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럼 극한값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 그런 논리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좀 서론이 조금 한 4분쯤 됐는데 이제 이 엡실론 델타 논법 엡실론 델타 논법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알려져 있는 엡실론 델타 논법의 그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원래 알려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0보다 큰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 0보다 큰 어떤 델타가 다음을 만족할 때 이것을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x가 l이라고 한다라는 게 이제 엡실론 델타 논법의 어떤 큰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어떤 내용이 오냐는 거죠. 다음을 만족할 때라는 겁니다. 자, x와 a 사이의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그러한 x에 대한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그런 걸 만족하는 델타가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0보다 크게 존재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극한이 있다고 하고 그 극한을 L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뜻인 다른 식을 가지고 왔어요. 얘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어떤 다른 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 식이라고 하는 거랑 이 식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지 다른지는 이제 따로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말하고 있는 게 왜 똑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당장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두 개가 왜 똑같은 건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설명을 위해서 만든 식이라서 이게 같다라는 걸 일단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식을 비교해 보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면은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이제 이게 같다라는 걸 알아내기에는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x, y고 여기는 원점이고, 사실 원점이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뭐 아무 점이나 그냥 딱 잡아도 되는 건데 그냥 설명을 위해서 우리 그래프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를 하나 상정을 딱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얘는 진짜 이미 아무런 그냥 뭐 근본 없는 그런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어떤 점 A에서 어떤 x값 A에서 함수값이 없습니다. 빙글 비어있어요. 비어있다는 뜻, 비어있는 원을 잘 보이게 이렇게 해볼까요? 비어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뭐를 지금 확인하고 싶으냐, 여기에 왠지 함수값으로 예상되는, 극한값으로 예상되는 어떤 수 L이 있습니다. 어떤 수 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이 x가 a인 이 점 주변에서 생기는 어떤 그 집합이 있을 텐데 이 집합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냥 이 함수 값이 아닌 그런 값이에요. 그냥 임의의 어떤 L 값을 갖고 와가지고 이게 극한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거를 상정을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L 주변에 어떤 집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수 엡실론을 하나 상정을 할 겁니다. 이 엡실론 0보다 큰 상수고요. L 주변에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집합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 편의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그럼 이 집합이 시작되는 부분은 이 밑에 L 마이너스 엡실론이 될 거고요. 집합이 끝나는 부분은 L 플러스 엡실론이 되겠죠. 이 집합에는 L이 포함되어 있어요. L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상관없어요. L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또 상정할 수 있냐면은 여기는 이 집합 있죠? 이 집합을 이 fx에 대해서 역함수를 딱 이제 매겨보는 거예요.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그러면은 역함수에서 딱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x축 어딘가 상에 뭔가 선이 생길 거예요. 그 집합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역함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 주변에서 역함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상정을 하고 갈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게 점점 작아질 거고 결국에는 이제 몇 개 되지 않는, 이제 실수가 몇 개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집합을 어떤 상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함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집합을 만드는 어떤 x값들에 대한 집합을 상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상정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떤 점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점 해가지고 시작점, 끝점이 생길 건데 이러한 집합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걸 해야지 우리가 에필론 델타 논법에서 이 문장을 성립시킬 수 있느냐. A 주변에다가 수를 아까 여기서 엡실론을 상정해가지고 집합을 만들었던 것처럼 어떤 양수 델타를 상정해가지고 델타를 상정해가지고 이 A 주변에다가 또 집합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집합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집합을 다시 위로 쏠 거예요. 위로 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집합을 가지고 y축으로 이 함수에 빗대어서 y축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들이랑 또 이 함수가 만날 거고 이 함수에 해당하는 이 함수 값에 해당하는 어떤 점들이 생길 거고 이 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집합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집합이 있고 큰 집합이 여기 또 하나 있었죠.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집합.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논리 전개는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 집합이 지금 4개가 있는데 밑에 있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이 위에 있는 집합만 신경을 써봅시다. 사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처음에 만들어지는 엡실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큰 집합이 있습니다. 이 큰 집합을 갖다가 이제 상정해 놨을 때 아래쪽에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한 거예요. 이 델타는 진짜 아무런 수나 할 수 있어요. 이 논리를 전개하는 한 아무렇게나 설정한 이 델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큰 집합이랑 작은 집합이라 했을 때 이 작은 집합이 큰 집합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어떤 엡실론을 갖고 와도 어떤 델타에 대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 이 작은 집합을 만들어서 큰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할 거냐. 리미트 x가 a로 근처로 갈 때 a 근처로 갈 때 그거에 대한 fx가 l이다.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상정한 그 수였죠. l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그냥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극한이 왜 이런 상황을 만족시키는 거를 왜 극한이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던 거에서 극한이라고 하던 거를 이제 만족시키는 모든 상황을 만족시키는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떤 수 2개를 상정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합이 하나의 부분 집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극한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엡실론 델타 논법의 그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내용인데 여기서 끝내면은 약간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냥 끝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우리 극한값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로 하나 함수를 몇 개 만들어볼까? 이거 지우지 말까요? 지우지 말고 밑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시로 몇 가지 상황을 상정해가지고 극한값을 확인해보는, 판정해보는 그런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f의 x를 x-1 그리고 x 플러스 1 전체 나누기 x-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제 fx가 2죠. 2를 이제 뭐 증명하라.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a랑 l에 해당하는 값이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x가 1로 가니까 a에 해당하는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a는 이제 1이 x가 어디로 향할 건지 x의 종착지가 어딘지 라는 걸 이제 종착지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뭔지에 대한 얘기고 l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극한값으로 예상하는 이게 극한값이 될 거야 라고 예상하는 어떤 그런 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값은 2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극한값인 것 같으니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놓고 나서 여기는 이 논리를 한번 전개를 해볼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x축에 만들어지는 이 작은 집합을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아니죠. y축에 만들어지는 작은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y축에 만들어지는 큰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x 주변에 있는 이제 a 주변에 있는 x에 대해서 fx 값을 모은 거고, 얘는 이제 L 주변에 있는 그런 y 값들을 모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쓰자면은 fx는 fx는 뭐냐면은 다시 봐야죠. a 마이너스 델타가 x보다 작고, 그리고 x보다 플러스 델타가 작고, a랑 x가 같지 않다. a랑 x가 같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가 x랑 똑같아지면은 fx라고 하는 게 이제 정의가 되지 않겠죠. 네,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y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큰 집합을 말을 하는 거죠. L이랑 엡실론 사이 L이랑 뭐지? L에서 엡실론만큼의 거리에 있는 그런 점들을 모은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이제 A를 여기다가 L을 저기다가 넣어보면 되겠죠. 여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A 주변에 생기는 그런 범위, 어떤 함수값들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거를 줄여서, 여기 있는 이만큼을 줄여서 이거에 해당하는 x 값을 우리가 x a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a 주변에서 델타만큼 생기는 그런 수들을 모은 집합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f 값을 딱 넣었을 때 이거가 이 숫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건데, 여기에 해당이 되려면 이러한 어떤 숫자가 여기에 y 값으로서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L 마이너스 엡실론 그리고 L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이 숫자가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랑 이거가 같은 뜻이 돼요. 자, 여기서 L에다가 뭐야? 2를 넣고요. 2 마이너스 엡실론, 그리고 여기다가는 F에 A가 1이 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그리고 L이니까 2죠. 2 플러스 엡실론 해가지고 다음과 다음이 같은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f라는 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f라는 건 이런 수가 되는데, 여기서 a가 x랑 같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a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라고 하는 거랑 a가 같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상정을 드렸어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제가 정의한 어떤 기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평소에 쓰이는 그 뭐 a에서 d만큼 벌려져 있는 그런 집합, 아니면 a-b 플러스 a 플러스 b 뭐 이런 거랑은 약간 관련이 없는 그런 기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값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래가 0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은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지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fx를 그냥 x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 마이너스 엡실론, 이게 여기다가 플러스 1 한 거라고 했죠? x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이제 2 플러스 엡실론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걸 정리를 해보자면은 2 마이너스 엡실론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그리고 2 플러스 엡실론 이거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걸 성립시키기 위해서 델타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그 엡실론의 범위를 정해주는 건데, 델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델타거든요. 어떤 델타? 그래서 이런 논리를 만족하게 하는 델타가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이 논리 전체가 만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델타를 이 안에서 그냥 잡아주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이 델타를 잡아줄 수 있기만 하면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논리를 일반적으로 만족시키는 델타를 엡실론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은 델타를 갖다가 엡실론 나누기 2라고 정하면 돼요. 이렇게 정하면은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이라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 델타가 될 거고, 그것보다 이 플러스 델타가 크겠죠. 그리고 이게 이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을 텐데, 여기서 델타를 엡실론 마이너스 나누기 2로 정의를 하면은 이 숫자가 있고, 이 숫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엡실론 나누기 2가 있고, 이게 2 플러스 엡실론이 되는데, 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직선을 그렸을 때 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엡실론의 여기라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 엡실론의 여기라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 엡실론 나누기 2는 여기가 올 거고, 이 플러스 엡실론 나누기 2는 여기 올 거고, 이 플러스 엡실론은 여기 올 거기 때문에 성립하죠.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 2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가 아니라 엡실론이죠. 따라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로 갈 때 f의 x는 l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은 2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걸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죠. 다른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한 번 더. 다른 문제로 fx를 갖다가 x 세제곱 나누기 x라고 한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x가 0이다 를 증명하시오.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말이 잘 안 나온다 그죠? 델타를 잘 발음을 못하더니.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써볼까요? fx들을 다 모은 그런 함수인데, 이 fx는 뭐냐면은 a 마이너스 델타보다 큰 x, 그리고 a 플러스 델타보다 작은 x, 그리고 a가 x랑 같지 않고, 이게 어디 포함되냐? y 값에 포함되는데, l에서 엡실론까지 뺀 거랑 보다 크고 l에서 엡실론만큼 더한 것보다 작은 어떤 y 값들을 모아놓은, 아까 우리가 그려놓은 이 그래프에서 y축에 생기는 이 두 개의 집합을 비교한 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다른 거에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이 x값을,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을 갖다가 a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라고 하기로 했고요. 우리 여기다가 f를 씌워가지고 이게 다음 여기 나오는 이 집합의 요소가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 값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값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y 자리에다가 얘를 넣을 겁니다. 쏙 이렇게 넣으면은 l보다 l-2보다 큰 a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그리고 l 플러스 엡실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하면은 이제 그거다, 그 극한이 L과 같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였죠. 그럼 여기서 A랑 L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여기서는 좀 간단해요. 왜냐면은 A는 X가 가는 쪽이었고, X가 가는 곳이 목적지가 0이었죠. 그러니까 A는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서 기대되는 극한값이 L이었는데 그게 바로 0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한번 논리를 전개해 봅시다. 그럼 0 마이너스 엡실론이 작다 뭐보다? F 0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보다. 이게 작다 뭐보다? x 0 플러스 엡실론보다. 말이 자꾸 꼬이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도 fx를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x로 나누고 있어가지고 이게 0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0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만족하는, 여기는 a가 x가 아니다를 만족하는 어떤 x값들을 다 나타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일은 없다. 왜냐면 a가 0이니까. 0이 아닌 어떤 이런 식들을 만족하는 x값들을 모은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우린 여기서 이거 하나 없애고 x제곱으로 생각을 하고 fx를 넣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면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우리 지금 이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일 텐데 여기에 제곱을 해보면 그냥 델타죠. 델타가 있고, 만약에 이거를 그 0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집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수가 0보다 크고, 그리고 델타 제곱보다 작은 어떤 수들을 다 모아놓은 걸 거예요. 엡실론 델타가 그냥 0이니까 여기를 그냥 0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게, 어쨌든 그냥 델타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뭐 상관이 없으니까.
둘 다 어차피 맞는 말이니까. 그리고 이게 델타가 되는 어떤 델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델타를 갖다가 뭐 엡실론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해도 되네. 되는데 전 여기서 델타를 그냥 엡실론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둘 다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니까. 여기서 이걸 엡실론 제곱이라고 하면은 엡실론이 0보다 작은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엡실론이 있고 여기 엡실론이 있으면은 여기 어딘가에 1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0과 엄청 가깝게 우리 제곱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엡실론 제곱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엡실론 세제곱은 뭐 여기 어떻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델타가 이제 엡실론보다 0에 더 가까운 쪽에 생기게 되니까 이 논리는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x가 l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여기서 a는 0이고 l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x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간에 우리가 엡실론 델타 논법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게 그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리가 아니라 극한값이 맞냐 아니냐 이걸 판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어떤 범위를 주고 이 범위가 다른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이 작은 범위가 큰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델타를 우리가 엡실론에 대한 함수로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의 큰 논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